반갑습니다. 77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한 물건을 사던, 내가 뭘 소비를 하던 한 100만 원, 50만 원, 뭐 이 정도, 그냥 돈을 잊어버리든지, 뭐 또 물건을 잘못 사서 날려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집을 진다 그러면은, 조금만 어떤 이 생각의 각도가 다르면은 몇 억 이상 크게 손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그럼 내가 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살 집을 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얘기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 큰 곤란을 겪고 후회를 하고 몇 억 이상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내 집을 뭐 평생에 뭐 몇 번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멋지게 그렇게 짓고 싶어 해요. 나만의 집, 멋진 집, 정말 개성 있는 독특한 집, 정말 이게 나중에 가서 나만의 집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뜻은 나중에 매매하려 그러면은 자, 대중성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해야 그 중에서 매매가 되는데 나하고 똑같은 정말 컨셉을 가지고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매매가 안 될 겁니다. 처음엔 아주 멋지게 뭐 크게 이렇게 짓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감정보다도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넓은 잔디밭에 집을 크게 졌어요. 3층으로. 연면적 100평이 되죠. 100평. 뭐 지하엔 또 공간이 따로 있고 거기다가 나중에 자, 우리 애들도 결혼해서 이제 손주들도 생기고 이러면은 수영장도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수영장도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마당도 한 잔디밭 한 300평 크게 짓다 보니까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아는 분들 다 뭐 청해서 바베큐도 하고 또 뭐 집이 넓다 보니까 또 자고도 가고 이렇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주말이 없어요. 이제 내 주말에 벌써 다 막 매 주말마다 막 놀러 오고 하니까 이거는 또 뭐 생활 면에서의 그 고충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내 맘에 내 생각대로 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크게 집 져서 널찍하고 편안하면 애들도 놀러와서 편하게 지내고 뭐 이런 구상이었는데 이 세월이 금방 가요. 뭐 5년, 10년 금방 갑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커서 결혼하고 해외에서 살고 뭐 또 요새 글로벌 정말 지구촌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집이 크고 편하고 넓다고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오랜만에 오는 진짜 뭐 손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집에 정말 부부만 둘이 덩그랗게 남게 되고 이렇게 좀 착오가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너무 크다 그러면은 사실상 매매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계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성복 개념이에요. 기성복. 그럼 기성복이라는 게 어때요? 그냥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미디움 사이즈. 그 다음에 디자인은 그냥 뭐 그냥 스탠다드한 평범한 만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 또 가격은 그냥 너무 비싸지도 않고 적당한 대중들이 이렇게 선호할 만한 진짜 그런 크기와 디자인과 가격 이런 염두에 두고 집을 짓는 것도 권할 만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집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뭐 자자손손 옛날처럼 내가 어디에 터 잡고 살면서 거기에 그 일대 농사를 지면서 자자손손 이렇게 물려가면서 사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집이 팔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성복 개념으로 집을 지면은 적당한 크기 그리고 입어서 편하고 살기에 편하고 유지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단독주택도 잘 지면은 유지관리도 별로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냉방비, 난방비 이것도 일반 아파트 관리비보다 더 저렴하게 그런 패시브 개념에 가까운 그런 집을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뭐 설계를 해가지고 뭐 건축 신고,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설계사무실도 설계하시는 건축사님이 이런 기성복 마인드로 설계를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또 작품 개념으로 그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멋진 이런 디자인 작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디자인에 대한 시공, 그 공사비는 누가 돼요? 건축주가 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주의 충분한 그 의도 그리고 건축주의 그런 공사비 예산 이런 것도 이 설계하는 디자인하는 분이 조금 그거를 수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DDP라고 아세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 설계 공모를 했죠. 공모한 중에 이라크 출신 영국 분입니다. 자하 하디드라는 여사님의 그 작품이 이제 그 설계가 채택이 돼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시공사, 우리나라 뭐 굴지의 정말 1군 업체 시공사인데도 제가 어디 회사라고는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비 산정이 충분하게 이게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시공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좀 곤란을 겪었다. 그리고 처음에 서울시 예산도 얼마였어요? 한 800억? 800억 예산으로 이제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얼마? 5천억이 들어갔습니다. 5천억. 몇 배? 한 6배 정도, 6배. 예? 이 평당으로 치면은 평당 한 6천만 원이 훨씬 넘어요. 한 6,400만 원 정도 평당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주택하고 뭐 이런 공공건축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뭐 우리나라 이런 공공건축물도 작품성, 예술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뭐 가성비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기능만 따지기는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내 집 질 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내 집을 독특하고 정말 멋지게 아주 작품성 있게 지어도 나중에 매매할 때는 오히려 그 사려고 하는 층이 작아지고 더구나 매매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의 장점 중에 가장 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환금성입니다. 이 아파트라는 거는 내가 그냥 팔고 싶으면 돈으로 바꾸고 싶으면 조금만 낮추면 그냥 팔려요. 왜냐하면 그 평균적인 뭐 시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단독주택은 그래서 아파트하고 다르게 조금 매매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더구나 이 독특하게 별나게 지어놓으면 참 힘들어지는 수가 있어요. 작년에 저한테 이 컨설팅과 이제 주택, 시공, 용역, 그거를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도면을 받아보고, 정말 이 10년 만에 특이한 도면을 받아보게 됐어요. 위치는 용인 동백지구인데, 이거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다가 더해서 이렇게 날개까지 달렸어요. 날개. 이 굽이치는 날개까지 달린 그러한 독특한 디자인의 주택인데, 이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 방식이죠. 이 철근 콘크리트가 일체식 구조로 이 거푸집 형틀만 만들면은 형틀을 띄면 그 디자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틀 제작에 너무 힘들 것이다. 이거 뭐 3D 3차원입니다, 진짜. 거기다 완전히 곡선으로 돼가지고 이러한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 건축주 얘기에 의하면 뭐 유명한 교수님의 이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공사비는 누가 냅니까? 건축주가 내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규모, 같은 공간, 규모의 주택에 비해서 한 6, 7배 이상은 이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분이 나름 디자인한 거를 제가 뭐, 감나라, 콩나라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디자인을 바꾸기 전에는 공사비가 이게 줄어들기가 힘든 그러한 디자인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도 참 중요합니다. 물론 뭐 실용주의, 가성비만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 정말 디자이너의 선 하나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특히 이 곡선이 많이 들어가면은 정말 어려워지면서 공사비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곡선은 좀 피하시는 것도 괜찮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면서 이런 개념을 하세요. 좀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과거에 그 디자인 그 학자 문 스펜서 이분들이 이거는 공식으로 좀 만들기가 어려운 건데 미적인 거를 공식화하긴 그렇잖아요. 수치적으로. 근데 그 미도, 아름다움의 정도를 공식으로 이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아름다움의 이 값이 높아지려면은 아름다움이 높아지려면 단순해야 된다. 단순성 나누기 분모는 뭐예요? 분모는 복잡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요소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 미도, 아름다움의 이 정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망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특급 호텔 객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단순해요. 색상도 단순하게 한 2-3가지 톤 정도. 아주 단순하고 깔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라 그럴까? 고급스러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뭐 대리석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뭐 천장을 높이고 뭐 몰딩을 돌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색상이 많이 들어가고 질감이 여러 가지가 되고 재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모양이 복잡하고 아기자기할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좋아해서 아름답게 하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거기다가 다 완성되고 나면은 자, 이삿짐이 들어오잖아요. 가구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뭐 더 복잡해져요. 그러면 정말 이 고급스러움과 아름다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져요. 돈만 많이 들어가요. 돈만 많이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액센트라는 게 있어요. 액센트. 자, 특히 남자들 이렇게 패션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요 뭐 넥타이라든지 벨트, 구두, 뭐 또는 안경 쓰는 분들 안경 정도 이렇게 액센트예요. 그 액센트만 힘을 주면은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액센트 개념 없이 다 액센트예요. 다 액센트. 바닥, 벽, 천장 뭐 다.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탕이 되는 바닥, 벽, 천장 이런 바탕은 그냥 심플하고 조금 밝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색상이 안 들어가는 무채색 계열로 하면은 성공적입니다. 그러한 심플한 바탕에 그림 한 점, 뭐 화분 하나, 뭐 화병 하나 이런 게 놓였을 때 굉장히 그게 아름다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형태에서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같은 면적, 같은 이 부피 공간이라도 이 껍데기 면적, 외피 면적이죠. 지붕과 외벽 면적 이거를 되도록이면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유리한 게 뭡니까? 이 외표 면적이 작은 순서가 돔이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네옴시티 중에 더 라인이라고 길다란 그 건물 그거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될수록 같은 면적이라도 껍데기 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재비도 이 껍데기 면적에 비례해서 자재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공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여름 겨울에 냉난방할 때 열 손실이 생기면 어디서 생겨요? 다 이 껍데기 외피 면적에 비례해서 열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외피 면적을 줄이는 단순한 그러한 이런 블록 디자인. 네?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설계한 미국, 캐나다 그 주택 도면을 보면은 기본이 다 이런 정사각형 평면이에요. 정사각형 평면. 왜? 제일 효율성이 높다 이겁니다. 면적 효율성. 네?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나중에 팔 거 생각하고 가성비 생각하고 뭐 효율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772는 5성급 호텔, 7성급 호텔은 평생 가지도 못하겠네. 그냥 모텔에서. 그치요. 뭐 하룻밤 자는 거 무슨 큰 차이겠냐. 이렇게 반박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경험하는 데 쓰는 돈은 또 제가 말한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자 이제 이 적지 않은 금액이 재산이 들어가는 주택 아니에요. 재산, 부동산 재산에 그러한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고 곤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세요. 마치겠습니다.